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 연습 문제에 이어서 심화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5문제 있죠, 그죠? 크게 어려운 문제들 아닌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일단 처음 접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풀어본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위주로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교재 141페이지 심화 문제가 되겠고요. 117번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선생님과 살펴볼까요? 자, 1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K에 대하여 그랬어요. 실수 K에 대하여.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고요.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8K제곱 마이너스 8K. 자, 굉장히 복잡한 식이죠. 그죠? 자, 요 식의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꼭지점이라는 놈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즉, 꼭지점이 어디 위에서 놓을 수 있느냐. 즉,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발자취를 떠올리면 우리가 걸어간 자취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게 된 흔적입니다.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점이 지나가게 된 그놈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꼭지점이 어디에 흔적을 남기게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라?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바꿔볼게요. 자, Y는 현재 X제곱 마이너스 4KX 그 다음에 플러스 8K제곱에 마이너스 8K거든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여기가 2차, 1차 상수항이라고 보면 되니까 요 놈만 가지고 표준형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X제곱에 마이너스 4KX에 자, 표준형 되려면 요 놈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마이너스 4K의 반이 마이너스 2K죠. 마이너스 2K에 제곱하게 되면 음수는 의미가 없어지고요. 결국 2K의 제곱이라는 얘기니까 4K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원위치죠. 그죠? 이만큼 더해졌으니까 원위치 시켜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K 제곱에 원래 있던 거 플러스 8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을 간단히 하게 되면 자,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이렇게 쓴 거니까 x 마이너스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의 제곱인 2k의 제곱이 들어가겠고요. 자, 뒤쪽 정리해줘야 되죠. 8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하면 플러스 4k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꼭지점의 좌표는 x가 2k가 되겠죠. 2k, y의 좌표는 4k제곱 마이너스 8k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참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잘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 하면 숨이 턱 막히죠.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식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식? 함수의 식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함수의 식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x랑 y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해내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 아니,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요게 x라는 놈이고 요게 y라는 놈이잖아요.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적당히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연결 매개체가 바로 k라는 문자죠. 그래서 k라는 문자가 x, y를 엮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x라는 놈은 2k이고 그 다음에 y라는 놈은 누구죠? y라는 놈은 4k제곱에 마이너스 8k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k를 갖다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k가 누구냐? 도대체 k는 2분의 1x란 뜻이니까 k 대신에 바로 2분의 1x를 몽땅 집어넣은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y에다가 뿅뿅 집어넣어주시면요. 자, y라는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4배에 k제곱이죠? k제곱이면 요거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 x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배 k가 누구냐? 2분의 1 x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취의 방정식 y는 x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x가 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놈의 꼭지점이 바로 놓이게 되는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원리만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예, 힘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18번 문제입니다. 자, 118번 함수 fx는 ax 플러스 b의 정의역이 그랬습니다. 정의역 a가 요렇게 생겼다 그랬고요. 치역이 그랬어요. 치역이 요렇게 생겼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일단 fx라는 것이 몇 차 함수라는 거 느껴집니까? 아따, 요 놈은 1차 함수. 그쵸? 자, 1차 함수는 어차피 기울기 y절편에 의해서 그놈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정의역이 저놈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x의 값이 바로 0부터 1까지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건 높이를 뜻하죠. 바로 높이가 1에서부터 3까지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바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fx,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식이 지나가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밖에 없죠. 그죠? 자, 이것은 a의 값이 양수일 때를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요렇게 지나갈 때가 있겠죠. a의 값이 음수일 때입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 연습 문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의역은 일치하지만 치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요 놈이 증가형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감소형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져봐야죠. 증가형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x가 0일 때 y가 1인 0,1인 점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은 1일 때 3인 점이죠. 1,3을 지나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거꾸로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은 0,3이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몇 콤마 몇이냐면 1,1이라는 점이에요. 요 두 점을 지날 때를 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남았죠. 0,1을 지난다 그러면 ax 플러스 b였으니까 0일 때 1이랍니다. 그러면 b가 1이죠. b가 1이 되고요. 그다음에 1일 때 3이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x가 1일 때 3이라는 뜻이거든요. 1이면은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3이란 얘기예요. 근데 b가 1입니다. 그럼 a는 2가 돼버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구해볼까요? 0,3이란 얘기는 결국은 역시 b가 3이란 뜻입니다. b가 3이에요. 그럼 b가 3인데 1,1을 지나야 된다. 1이면은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가 얼마란 뜻이냐면 1이란 뜻입니다. 둘이 더해서 1이 된대요. b가 3이에요. b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냐? 구하라는 것은 바로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죠. 그럼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인데, 자, 위에 거에서는 얼마가 나오냐면 3. 그 다음에 아래 거에서는 a 플러스 b가 누가 나옵니까? 바로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3 또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문제. 두 직선 y는 절대값 x 플러스 2와 y는 ax 플러스 1 마이너스 2a가 교점을 갖지 않을 때 그랬죠? 자, 무슨 뜻이냐? 교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거는 절대값 그래프인데 절대값 그래프를 위쪽으로 2만큼 끌어올린 그래프죠. 자,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자, 무슨 뜻이냐? 0,2가 꺾이는 점이 되겠죠? 0,2라는 곳에서 꺾입니다. 그래프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이놈의 그래프가 바로 y는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y는 ax 플러스 1 마이너스 2a 그랬어요. 자, 1차 함수죠. 1차 함수인데 지금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x, y 외에 미지수가 하나 보인다는 얘기는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누구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에 관계없이니까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항등식으로 문제를 전환시켜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a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a에 x-2가 되겠고요. 자, 1을 보내버리면 y-1이 됩니다. 이것이 항등식이 되려면 바로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쵸? 그러면 만족하는 x의 값은 얼마고요? 2고요. 그 다음에 y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죠. 바로 요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언제나 지나게 되는 점이란 뜻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x가 2이고 y가 1인 곳 바로 요 점이 되겠네요. 그쵸? 자, 요 점이 얘가 항상 지나는 한 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2,1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요 그래프를 노란색이라고 표현했을 때 얘는 요렇게 지나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자, 요렇게 돌아서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교점을 갖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점을 갖지 않을 상수 A 값의 범위. 요거면 상수 A를 보세요. A가 지금 X 앞에 계수잖아요. 결국은 이 A는 뭘 뜻합니까? 상수 A라는 것은 기울기를 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울기. 그쵸?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교점을 갖지 않게 되느냐? 자, 교점을 갖지 않으려면요. 일단 요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요거는 무조건 교점이 하나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도 교점이 하나 생기다가 어떨 때 안 생기냐면 요렇게 45도 각도로 요렇게 간 경우.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두 직선이 서로 뭐 하게 되죠? 평행이죠, 평행. 평행. 평행하게 되면 교점을 갖지 못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도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다가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죠? 이렇게 돼도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자, 더 가서 요렇게 돼도 안 만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부터 만나기 시작을 하냐면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 직선. 자, 이때부터 또 다시 만나게 되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만난다예요. 요 사이에서는 안 만난다죠. 그러면 안 만난다라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사이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점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단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때는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점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교점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포함하면 안 돼요. 포함하면 안 되고 이때는 어차피 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포함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만 알면 돼요? A 값이 선생님이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냐? 요 놈의 기울기는 요 놈과 평행인 놈이잖아요. 얘가 45도 각도니까 얘도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1입니다.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는 1이에요. 기울기 1. 자, 요 놈의 기울기 찾으면 되죠? 자, 요 놈의 기울기는 여기에 삼각형을 가지고 보면 가장 쉽게 찾을 수가 있죠. x의 증가량이 2고요. y의 증가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인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렇죠. 왼손 들어 그랬으니까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요 놈의 기울기가 요 놈이에요. 근데 얘는 포함하면 안 되고 얘는 포함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의 범위는요. 상수 A 값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가 되겠죠.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몇보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질 때 합성함수 fx, 자, 요 놈의 그래프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 놈이 지금 fx랍니다. 자, 요 그래프가 fx란 뜻이죠? 자, 그러면 요 놈의 형태는요. 일단은 얘가 꺾이는 점이 두 군데니까 구간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 놈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fx라는 것은 정의역의 값 x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x가 여기 1보다 큰 오른쪽에서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에서는 언제나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함수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 사이 범위죠. 요 사이 범위에서는 x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란 뜻이 될 텐데 자, 그때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거나 같은 구간. 바로 요놈의 왼쪽이죠. 왼쪽에선 높이가 언제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현재 뭐냐? 바로 y는 f 땡그레미 fx죠. 자, 요 놈은 뭘 나타내요? 합성함수니까 f, 그 다음에 여기에 fx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요 놈의 형태부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통째로 땡그램이라고 보면 f 땡그램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x를 전부 다 땡그램이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근데 땡그램이가 누구냐면 fx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한번 잡아보면요. 자, f의 fx입니다. 자, 요 놈의 형태는 세 가지로 역시 나뉘겠죠.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는데 자, 이것은 바로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이 f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자, 이때는 마이너스 x가 나왔었거든요. 마이너스 x. 그러면은 요 놈의 반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fx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자, 이때는 누가 나왔었냐면 1이 나왔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정의역의 범위가 지금 온전하게 x의 범위가 아니란 얘기죠.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 즉 f의 x의 높이.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에요. 높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그래서 이 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그 범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f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함수값을 갖게 되는 것. 그럼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함수값. 그죠? 자,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fx다. 근데 그 사이에서 그려지는 이 fx라는 놈이 바로 뭘 뜻하냐면요. 이 fx가 현재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이에서는 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냐면 플러스 x라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범위. 똑같이 동일하게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범위는 바로 x라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놈입니다.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높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여기죠. 그러니까 fx 값,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래서 요 놈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그래프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얹어보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에 1보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는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의 높이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쫙 잡힌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x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에 가서 요 높이는 바로 1을 뜻하겠죠. 마지막으로 요 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1의 오른쪽에서는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풀어주는 것은 요렇게 풀어주는 건데요. 자, 합성함수는요, 우리가 요 그래프를 잘 보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 꺾인 점을 잘 보세요. 꺾인 점 보이죠? 주로 꺾인 점에서 꺾이기 때문에 이 꺾인 점의 함수값들만 잘 보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요. f1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죠. f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두 번째, f0가 얼마입니까? f0, 0이죠, 0. 그죠? f0는 0이다. 그 다음은 뭡니까? f-1이 1이죠? f-1이 1이다. 자, 요 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y는 f 댕그램이 fx잖아요. 자, 그러면 요 놈은 fx가 되는 거죠? 요 놈의 함수 값을 3개만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f-1이 1이라고 그랬죠? 그죠? f-1이 1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값들을 찾아보면요. f-1을 찾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0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 얼마죠? 1이죠, 1. 요 세 값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꺾인 점들이니까. f-1이 얼마였어요? 원래의 값에서 f-1은 1이었죠. 그러면 이게 f1이 되는 거죠? f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f0는요. f0가 0예요. 이거 0죠. 또 f0 됐죠? 또 0죠. 그러니까 여기 0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1이 얼마였었냐면 f1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f-1로 바뀌죠. f-1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인 그래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인 거, 얘 안 지났죠? 얘 안 됩니다. 얘 되죠? 그 다음에 얘 안 되죠? 얘 안 되죠? 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래프는 현재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f0가 0인 거 찾아봅시다. 이 두 개만 찾아보면 되죠. f0가 0인 거 두 개 다 f0가 0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f1이 1인 거. 그러니까 1일 때 1인 거 찾아야 됩니다. 1일 때 1인 거 여기는 아니죠? 여긴 맞죠. 그러니까 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기 너무 벅차신 분들은 바로 이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죠. 121번. 자, 1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y는 f, x에서 y,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x축으로 뭐만큼 간다? m만큼 가겠다. 점의 이동이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가겠다? m만큼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바로 f입니다. f. 그 다음에 g는 뭘까요? g는 뭐 하겠다? x, y가 y의 부호를 바꿔버렸다 그랬죠. y의 부호가 바뀐다.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입니다. 그쵸? x축 대칭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합성함수 g댕그래미 f에 대해서 곡선 y는 2x 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바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nx 마이너스 m마이로 옮겨질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무슨 뜻이냐? g댕그래미 f라고 그랬어요. g댕그래미 f. g댕그래미 f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1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보내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x축 대칭을 시켰을 때 어떤 그래프가 되더라? 요런 그래프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적용시켜 보면요. 첫 번째 요식은요. 1번에 의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x축으로 n만큼 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n,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죠? y 마이너스 n 이퀄 2배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x축 대칭입니다. 두 번째는 x축 대칭이에요. 자, 바로 2번에 의해서 적용시키면 x축 대칭은 y의 부호만 바꾼다 그랬어요. y의 부호 바꿔버려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은요. 아니죠. 여기 괄호가 붙어야 되죠. 자,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네요. 그죠?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맞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n이죠. 근데 마이너스 y로 바뀌면 어차피 마이너스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2배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인데요. 자, 요 놈을 이제 간단히 한 게 요 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쭉 전개를 해보면 되죠. 요 놈을. 자, 그러면 y가 1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y는 쓰기로 하고요. 자, 요 놈이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그대로 있겠습니다. 자, 요 놈을 전개하면 되겠네요. 자, 맨 앞에는 x제곱에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mx죠? 마이너스 2mx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m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제곱이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2m제곱이죠. 마이너스 2m제곱에 마이너스 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한 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x제곱은 동일하니까 지워져 버리고요. 자, 마이너스 4n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m이죠. 플러스 4m이 같아져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요 상수항의 값들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요 두 식을 이용해서 mn의 값을 정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왼쪽에서는요. 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m과 n은 같겠구나. 근데 뭐가 다를까요?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니까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m은 마이너스 n이다. 요것만 써놓기로 하죠. m은 마이너스 n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마이너스 n이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예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2도 결국은 똑같으니까 m제곱이 얼마란 뜻이죠? m제곱은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만족하는 m값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m은 나올 수 있는 값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죠. 왜? m제곱이 1이니까. 그것에 따른 m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m이 1이면 n은 부호가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바로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답을 하나로 내기 위해서 m제곱 플러스 n제곱을 구하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라는 것은요. 바로 마이너스 1의 제곱과 1의 제곱 혹은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언제나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심화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차 함수에 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